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중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퇴 요구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거치에 좀 입장 변화가 있으실까요? 아니 저기 청문회에서 다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번 정부 코스피 5천 시대 얘기하는데 생각 없으실까요? 정혁진 변호사께 좀 여쭙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다 소명할 수 있는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거치 변화 없다. 다 소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참 뭐라고 그럴까? 얼마 전까지는 일일 일병기라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매일같이 김병기 의원 의혹들이 수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얼핏 생각해봐도 뭐 호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 8개가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일일 일병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일 일병기의 시대는 지나가고 일일 이해운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 벌써 이해운 의원 관련된 논란이 마찬가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한 대여섯 개, 7, 8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운 후보자 관련된 의혹들이 돈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한 서너 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이해운 후보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처 장관은 곶간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며느리한테도 맡기지 않은 곶간 열쇠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나한테 맡겨주셔가지고 무거운 책임감과 이재명 대통령님의 진정성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돈에 대해서 흐리멍텅한 그런 측면이 많은 분이 과연 대한민국 세금의 그 곶간을 열쇠를 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재정 전문가들을 청문회 사무실로 불러 모아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추가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제기된 것은 이겁니다.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모두 90년생이고요. 90년대생. 엄마 찬스 의혹이 일고 있는데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엄마의 찬스를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일단 자산 현황이 다 뭐 17억, 13억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런 의혹이 좀 불거진 건데요. 이동학 최고에게 좀 여쭤볼게요. 실제로 좀 어린 나이대에 저 정도 자산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국힘 측에서 실제 뭐 주진우 의원도 뭐 할아버지인가요, 아버지인가요, 뭐 본인에게도 자녀에게, 아주 어린 자녀에게도 뭐 증여했던 것들이 있고, 아마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서는 저런 모습들을 그냥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건 저것이 저렇게 형성됐다고 해서 문제냐, 그게 아니고 저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과정이나 아니면 세금 문제나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증여세를 냈는지, 그리고 저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 탈법적 방식으로 공직자에 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저런 식의 재산을 형성했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거 해가지고 지난 영부인이 그런 식으로 재산을 불렸다.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 부분도 야당에서 지적을 해주실 때 정확하게 그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청문회에서 소명이 되든 실제 문제가 드러나서 낙마가 되든 국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임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선을 야당에서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해운 후보자 측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일단 증여세 모두 다 제대로 납부했다,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형제의 어떤 증여세 의혹을 추가로 제기를 했는데, 특정 회사 비상장 주식을 800주씩 가지고 있었고 이게 한 31억 원 상당이라고 하고요. 후보자 해명대로 증여세를 제대로 냈다라고 하는데 증여세만 해도 1억 원이 넘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이게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낼 돈은 어디 있었냐, 이런 추가 의혹이 또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 회사가 숙부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실 백지 신탁으로 그동안 카운트가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이게 재산이 한 100억 정도 풀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문을 가져요. 진짜 이 회사가 숙부 회사인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해운 후보자의 남편의 어떤 소유한 회사인데 예. 실제 뭐 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전부 다 주식을 갖고 있는데 100억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이 솔직히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증여세 문제도 등등 있는 것인데, 저는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이 자리가 7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자, 근데 본인이 KDI 있을 때 예타 뭐 등등 담당하면서 뭐 그 지역에 뭐 투자했다는 의혹 등등 있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어느 쪽의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한다. 어느 쪽이 개발하는데 책정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알고 미리 투자를 한다든지 미리 뭘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의문이 있잖아요. 즉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 즉 내년에 어디에다가 집중 투자하느냐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미리 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돼요. 네. 아, 저분은 저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공공선을 위해서 공익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돼야 돼요. 근데 과연 지금 나온 의혹이 딴 의혹이란 모르겠습니다만 다 돈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이 700조 원에 대한 돈을 그걸 관장하면서 과연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없을까라는 데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걸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뭐 갑질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돈 문제로 일단 넘어오기도 했고요. 지금 이현종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의혹이 또 추가로 제기된 건데 이제 KDI 연구원 시절에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 총괄을 했고 거기와 관련된 땅을 좀 매입을 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의혹도 나오다 보니까 과연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혹이 쏟아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끝까지 갈 수 있어? 라는 의구심 가득한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본인이 사실은 결단을 하시는 게 이미 만신창이지만 정말로 청문회를 버텨낼 수 있을 거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은 존중하자. 이거를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해운 당신이 그동안 해온 것은 우리가 그냥 못 넘어가겠어. 근데 당신이 한번 넘어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뭐 장철민 의원은 줄곧 해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내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선택이 옳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진욱 특보, 지금 민주당 정확한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정확한 입장은 당대표인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당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다른 이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특히 지금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해서 좀 저 정도 상황 속에서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다만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해운 후보자를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지목했을까? 왜 지명해서 지금의 이 인사청문회에 이제 그 이해운 후보자를 올려놨을까?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거국적으로 통합적인 그런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능력 있고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해운 후보자의 능력을 우리 정부에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여러 의혹들을 또 이해운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서 본인이 다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의혹들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인사청문회 날짜를 빨리 잡아서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또 반성하거나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께 그 눈높이에 맞게 또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 날짜를 잡아서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정말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후보인지 아니면 부적격 후보인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